자, 압도적 뉴스 콘텐츠 3프로 뉴스룸, 안녕하세요, 이주호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류종훈 기자입니다. 자, 벌써 이제 한 주가 다 지났고 우리 재간둥이 명행은 뒤로 하고 이제 재간둥이 주호와 재간둥이 종훈이와 재간둥이 지원이와 함께 하시죠. 네. 이렇게 말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말이 없으면 어떡해. 사실 저는 재간둥이보다 좀 귀염둥이 아닙니까? 아, 귀엽네. 어우, 금요일 기분 나쁘게. 자, 첫 번째 뉴스부터 한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아무래도 요즘 정말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이 팀F 소식을 좀 더 전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일단 그 팀F 사태에 대한 후속 조치들이 기업별로 속속 나오고 있어서 그 내용 먼저 업데이트 해드리고, 그리고 일단 팀F에서 결국 우리 소비자들에게 그리고 셀러분들에게 그 미정상금을 정산해주거나, 네. 아니면 소비자분들에게 환불과 취소를 해주거나 하려면 결국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이 돈을 과연 어디서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까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후속 조치 몇 가지 한번 살펴보면, 소비자원에서는 팀원 위메프 피해 고객을 모집하고 다음 달 1일부터는 집단 분쟁 조정 신청을 접수하겠다라고 네. 했으니까, 혹시 그 취소와 환불이 안 되신 분들 다음 달 1일에 소비자원에 한번 신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어때에서는 팀원을 통해서 예약한 모든 숙박은 정상적으로 진행하겠다. 사실 이 말은 소비자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정상 금액 못 받는 거 우리가 떠안겠습니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기업들은 나중에 또 저희가 기억을 하게 됩니다, 소비자들이.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사실 카드 업계는 이 사태가 발생하자마자 카드 결제 자체를 중단시켰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 환불을 받고 싶은 소비자분들도, 혹은 취소를 하고 싶은, 결제 취소를 하고 싶은 소비자분들도 거래 자체가 중단이 됐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고, 네. 환불을 받으려면 계좌번호 써놓고 이제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는데, 카드 업계에서도 결제 취소를 좀 지원하겠다라는 입장 선회가 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소비자들이 만약에 물품 대금을 결제했는데 수령하지 못했을 경우 카드사에 신용카드 이용대금 이의 제기를 신청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이의 제기를 신청해서 카드사가 받아들여지면은 이제 카드 결제를 취소해 주는 건데, 사실 이렇게 하면 또 이렇게 약간 좀 그 불순한 마음 먹으시는 분들 가끔 있어갖고 이게 그걸 또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해요, 카드사 입장에서도. 그렇죠. 근데 카드사가 팀원의 내부 결제 자료를 직접 들여다볼 수는 없기 때문에 이것을 확인하는 과정까지는 한 2-3주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의 제기를 신청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취소가 가능하지만 이 시간은 한 2-3주 정도 소요될 것이라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그러면 위메프나 팀원의 그 미정산 금액을 정산을 해서 셀러분들한테 줘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취소와 환불을 통해서 소비자분들한테 이걸 돌려드려야 되는데, 과연 이 돈 어디서 날 거냐. 그러니까요. 일단 그 위메프와 팀원이 돈이 있는지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재무제표를 다 뜯어보진 못했고, 근데 이 감사 보고서 있잖아요. 네. 감사 보고서에 저 이런 멘트 써 있는 거를 저는 흔히 보지 못했거든요. 한번 화면 한번 보시죠. 이 위에 있는 게 위메프의 2023년 감사 보고서입니다. 그러니까 2023년 회계 기준 감사 보고서니까 2024년 4월에 나온 네. 그 감사 보고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강조 사항, 이래서 그 계속 기업으로서의 존속 능력에 유의적 의문을 제기할 만한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함을 나타냅니다. 불확실하다. 계속 기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다. 네. 제가 말씀 잘못 들었군요. 요게 팀원입니다. 요게 팀원. 그리고 아래에 있는 게 위메프입니다. 죄송해요. 좀 실수했어요. 자, 위메프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위메프. 계속 기업의 존속 능력에 유의적 의문을 제기할 만한 중요한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라는 게 위메프에서 2023년 회계연도 기준, 네. 2024년에 이걸 내놨고요. 계속 기업으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그리고 두 번째로 팀원은 이거 2022년 회계연도 기준입니다. 이거.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계속 기업으로서의 존속 능력에 유의적 의문을 제기할 만한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회계 그 사들이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근데 팀원은 왜 2022년이냐? 2023년 걸 갖고 와야지. 2023년 감사 보고서가 안 나왔습니다. 혹시 거절당했나요? 거절당한 건 아닌데 팀원이 그 회계
법인에게 충분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사 보고서가 나오질 않았죠. 그럼 못 나온 거네요. 못 나온 거죠. 아. 사실 근데 그래서 그 업계에 계신 기자분들 가운데 그리고 네. 업계에 있는 분들 가운데 대부분 감사 보고서가 나오지 않았을 때부터 약간 의심하고 있긴 했었어요. 그렇죠. 네, 그렇죠. 어. 그러면 결국은 이 언론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를 분석하면서 재무제표상에서 두 플랫폼이 현금을 동원했을 때 겨우 모을 수 있는 금액은 대략 593억 원 정도로 지금 집계를 하고 있는데 와. 어제 금융감독원이 미정산 금액이 1,700억 원 가량 된다고 발표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두 플랫폼이 갖고 있는 모든 돈을 다 동원해도 1,200억 원 정도 혹은 1,100억 원 정도는 부족하다는 이야기니까 네. 이 돈은 결국 외부에서 수여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되는데 그럼 외부 누구한테 수여를 할 거냐? 지금 나오는 이야기로는 티몬과 위메프에 투자했던 사모펀드들이 수여를 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긴 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들이 투자한 금액이 1조 원에 달하는데 네. 원래 이렇게 투자를 했을 때는 우리가 엑시트, 그러니까 얼만큼을 회수할 수 있겠다는 걸 대충 계산을 하잖아요. 뭐 그렇죠. 1조 원 투자했으면 나는 2조는 돼야지 내 회수를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거기에 중요한 근간 가운데 하나가 바로 Q10의 상장, 나스닥 상장이었거든요. 네. 그럼 결국 만약에 나스닥 상장을 못하게 될 경우에는 이 1조 원이라는 투자금 자체가 날아가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것을 막기 위해서 외부 수여를 좀 하지 않겠느냐. 라는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게 외부 수혈이 하면은 어느 정도 뭐 막을 수는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아직까지 그 투자자들의 반응은 없다고 하니까 어쨌든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뉴스 하나가 더 있는데 저희 국내 언론 가운데 단독 보도 나온 거 있었잖아요. 네네. 이러다가 야놀자가 지금 그러니까 받지 못한 금액, 그렇죠. 인터파크 커머스. 인터파크 커머스를 Q10에 매각하고 네. 대략 1,700억 원 가량을 아직 덜 받았는데 그렇죠. 그러면 야놀자의 나스닥 상장까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는 국내 언론의 단독 보도가 있었잖아요. 네네. 그것에 대해서 야놀자 측에서 반박 자료를 해명 자료를 냈습니다. 팀원 위메프로부터 정산받지 못한 금액이 일부 있지만 재무 상황에 영향을 미칠 수준은 아니다라고 하면서 야놀자에 따르면 1분기 기준 야놀자의 현금성 자산과 단기 금융 상품이 약 7,400억 원 가량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재무 상태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까지는 아니다라는 네. 그 해명 자료까지도 나왔습니다. 야, 이게 지금 뭐 방금 이주호 기자가 말씀하셨지만 이게 Q10의 뭐 이대주주라고 하죠. 거기서 지금 뭐 투자를 할지 말지에 대해서 뭐 고민을 할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아주 애매모호한 기사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던데. 그러니까요. 과연 이게 상장을 해야지만 사실은 투자자들이 본인들이 투자를 한 거에 대해서 리워드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럼 울며 겨자 먹기로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약간 너무 희망적인 전망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죠. 차라리 지금 이제 여기에 대해서 돈을 1조가 물린 상황에서 이제 1,000억, 2,000억을 더 넣어서 1조 2,000억을 내가 물릴 거냐, 네. 아니면 1조만 물릴 거냐라고 하는 지금 고민들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글쎄요, 지금 뭐 오늘 아침에 정프로님도 말을 했지만 이게 여기에 대해서 이제 혈세가 사용이 되면 어떻게 되냐라고 하는 그렇죠. 이야기. 벌써 지금 이제 대통령실에서도 이 부분을 중기부를 향해서 지금 더 이상 큰 피해가 나지 않게 좀 주시해라. 네. 특히나 이제 중소기업들에 대해서 이게 만약에 번져나갈 경우에는 더 커질 수 있으니까 이 부분 좀 주시해라고 했고, 오늘 또 보니까 소비자원에서도 이제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하기 위해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사람들을 상대로 이렇게 신청하라고 또 이야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단순히 그냥 기업과 소비자 간의 문제를 넘어서 어떻게 보면 중간에 정부가 다시 좀 심판처럼 그렇죠. 끼는 모양새가 될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과연 뭐 소비자를 생각하면은 뭐 좀 좋다기보다는 뭐 정부가 나서야 될 필요성도 있어 보이기는 하는데, 과연 이런 부분에 세금을 쓰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좀 면밀하게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사실 같습니다. 세금을 쓰는 건 맞지 않긴 한데 네. 이게 저런 거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저희 그 방송을 통해서 짚어드렸던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왜 못 막았냐? 금감원 알고 있었는데 2년 전부터 문제를 알고 있었는데 왜 못 막았냐? 네. 측면에 있어서 일단 그 금융당국은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 중개업자인 티몬과 위메프를
사실 직접적으로 규제하기는 어렵죠. 네네. 근데 물론 이 전자 지급 결제 대행업 피지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을 할 수 있는 건데 네. 사실 이게 그 법이라고 하는 게 좀 아주 촘촘하게 되어 있지 못하다 보니 그쵸. 이런 문제가 생긴 게 아니냐라고 하는 거라서 결국은 이렇게 법이 촘촘하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가 나서 줘야지만이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렇다고 혈세를 사용하는 거는 어느 누구도 받아들이기 좀 쉽지 않고 그렇죠. 그런 굉장히 애매한 상황에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이제 약간 피지사라든지 카드사로까지 이게 번져나갈 거에 대한 좀 우려도 사실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사실 카드사는 어떻게든지 버틸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네. 피지사들 같은 경우에는 물론 큰 회사들도 있지만 작은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그곳에서 좀 피해를 입게 된다면은 단순히 이게 이제 뭐 위메프랑 티몬을 넘어서 이제 다른 이커머스 전체로도 좀 번질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도 나오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정부는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우려 때문에 좀 눈여겨보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 오늘 이제 어제 제가 현대차 말씀드렸잖아요. 네. 오늘은 이제 기아가 또 실적 발표를 했는데 와우, 현대차 어제 실적 좋았잖아요. 좋았죠? 네. 현대차는 장난입니다. 장난입니까? 제조업의 평균 영업이익률이 보통 몇 프로인지 아시죠? 보통 두 자리 잘 안 넘어가요. 안 그러니까 넘어가죠. 두 자리 나오면 잘했다. 그렇죠. 저희가 이제 테슬라를 굉장히 와 대단하다고 했을 때 보면은 영업이익률이 막 두 자리 20%막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요즘은 안 그러잖아요. 지난번에 6% 나왔으니까. 네, 이번에 6% 나왔는데 기아가 이번에 2분기 기준으로 영업이익률이 13.2% 나왔습니다. 이제 1분기 때 13.1%가 나오면서 역대 최대치의 이제 영업이익률이 나왔는데 네. 이번에 다시 한 번 더 경신을 했고요. 이게 또 상반기 전체로 보더라도 지금 13.1%라고 하는 엄청난 지금 영업이익률을 기록을 했거든요. 지금 아직까지 모든 완성차 업체들의 지금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의 실적이 다 나오진 않았는데 네. 다들 이야기를 하기로는 대중 브랜드 중에서는 당연히 1등일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럭셔리 브랜드까지 합치더라도 한 탑 5, 탑 3 안에 들어갈 수도 있을 정도의 수익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좀 자세히 말씀드리면은 2분기 기준으로는 일단은 이제 판매량은 79만 5,180세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매출액이 중요하죠.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27조 5,679억 원, 영업이익은 3조 6,437억 원이었습니다. 실적이 좋았던 데는 뭐 당연히 믹스 개선이라고 하죠. 이제 비싼 차를 많이 팔았고요.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환율 효과도 컸습니다. 네. 환율 효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2분기 원달러 평균 환율이 이제 전년 동기 대비 4.3% 증가한 1,371원을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결제를 사실 지금 다 달러로 일원화 시켜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해외에서 환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우리나라에서 실질적으로 이제 재무제표에 찍히는 수익률은 훨씬 높아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환율 효과로 얻은 효과가 크다고 하는데 제가 그러면 요즘 현대차 그룹 실적이 좀 다들 좀 좋다고 하길래 한번 정리를 쭉 해봤거든요. 한번 표 하나 띄워주십시오. 네. 오늘까지 실적 발표를 한 현대차 그룹 주요 계열사들의 상반기 경영 실적입니다. 와. 엄청나죠. 현대차 매출 보시면 85조예요. 85조고 영업이익률도 9.1%입니다. 기아도 이제 방금 말씀드렸지만 이제 상반기로 제가 다시 다 계산을 해보니까 이제 매출이 53조 7,800억 원입니다. 네. 두 회사만 합치더라도 거의 매출이 140조 가까이 되죠. 저는 그거보다도 더 눈에 띄는 게 기아가 50조 대고 현대가 80조 대잖아요. 네네. 그러면 매출은 기아보다 현대가 거의 한 50% 매출이 더 많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영업이익은 영업이익은 비슷하죠. 8천억이니까 비슷하다고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네. 이게 엄청나네요, 기아가. 기아가 엄청나죠. 네, 기아도 엄청나는데 현대차가 약간 영업이익이라든지 순이익을 보면 조금 약간 아쉬운 점이 드는 게 현대차가 사실 그룹 최고 계열사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현대차와 기아가 같이 추진하는 뭐 R&D라든지 아니면 투자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할 때마다 현대차가 조금 더 돈을 많이 씁니다. 아, 그래서 그렇군요. 네, 그러다 네. 보니까 특히나 캐펙스 투자, R&D 투자 이런 부분에서도 대부분 현대차 주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뭐 돈을 많이 쓰다 보니 이익이 네. 조금 빠지긴 하는데 그거를 차치하더라도 차 파는 것만 보더라도 기아가 엄청난 회사는 맞습니다. 영업이익률 보세요. 13.1%. 13.1%. 네, 전년 동기 대비로 하더라도 지금 0.6%포인트가 올랐고요.
이익은 12.6% 올랐습니다. 네. 엄청납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보시면은 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출은 조금 빠졌지만 영업이익이 굉장히 많이 올랐죠. 9% 오르면서 네. 영업이익이 다시 이제 1조를 돌파를 했습니다.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상반기 기준으로 이제 영업이익이 거의 1조를 육박하게 됐고요. 네. 또 이제 매출액도 13조가 넘었습니다. 위아도 이제는 이제 뭐 위아가 항상 조금은 고부가 가치가 좀 떨어진다고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회사는 많은 분들이 지금 아직까지도 공작기계 회사라고 많이들 알고 계시거든요. 근데 예전에 이제 공작기계를 많이 만들던 회사지만 이제는 뭐 파워트레인이라든지 이파워트레인이라든지 이쪽 이제 전동화 쪽 부품 쪽으로 많이 넘어온 상태인데 거기서 이제 벌어들이는 이익이 많아질수록 이제는 영업이익이 올라가는 상황인데 네. 그게 요즘 전기차가 성장 둔화를 조금 겪지 않습니까? 그런 와중에도 11% 영업이익 올랐습니다. 오. 이게 결국에는 이제 사업 구조 자체가 예전에 이제 돈 안 되던 공작 기계에서 네. 점점 돈 되는 전동화로 넘어가고 있다라는 걸 조금 이해를 하시면 좋을 거고요. 현대로템 보시죠. 현대로템. 현대로템 방산. 요즘 방산 분위기 좋잖아요. 네, 현대로템 보시면은 일단은 매출 10.2% 올라서 1조 8,423억 원입니다. 네. 그런데 옆에 보세요. 영업이익 보세요. 58%. 전년 동기 대비 58.8% 올라서 1,574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제 사실 로템 같은 경우에는 철도? 네. 철도가 아니죠. 그 이제 어. 그 전동차 네, 전동차를 그렇죠, 그렇죠. 만들고 네. 그리고 이제 이런 뭐 방산 제품들 만들기 때문에 영업 이익률이 저렇게까지 높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네. 근데 영업 이익률 저기도 보시면 8.5%입니다. 거의 현대차 육박하죠. 근데 이제 제철 같은 경우에는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 요즘 네. 중국산 철강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철강이 요즘 좀 안 좋죠. 원재료 거기에 대한 따른 이제 레깅 효과도 있고 여러 가지 그렇죠. 이유 때문에 지금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80.8% 빠졌지만 뭐 제철을 제외하고 나면 이제 대부분의 현대차 그룹사들이 지금 굉장히 좀 좋은 실적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주가는 조금은 네 달랐죠. 오늘 보면은 글로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4.15% 오르면서 12만 3,100원을 기록을 했는데 오늘 이렇게 실적이 좋은 기아 같은 경우에는 한 2.5% 빠졌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사업가 주가는 뭐 아니요. 장기적으로 보면은 장기적으로 보면 한 10년 따라가요. 보면 같이 가는데 아이,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차이가 조금씩 있을 수 있다는 점. 10년은 너무하다. 네. 10년 너무하다. 아유, 따라갑니다. 결국은 실적 따라가긴 하는데 그렇죠. 우리가 단기적으로 이제 어떤 시장 환경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움직임이 나타나긴 하죠. 네. 아이고, 방금 현대로템 영업이 58% 늘어났다고 뭐 되게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58%. 네. 저 넘어갈까요? 네, 넘어가셔도 됩니다. 네. 에이, 58% 갖고. 왜요? 58%. 잠시 후에 네. 전해드리겠지만 풍사는 3배 늘었습니다. 아, 잠깐만요. 전년 동기 대비 3배 늘었다고요? 영업이익 3배 늘었습니다.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 한번 보도록 하죠. 지금 이제 파리올림픽이 언제부터 개막하죠? 오늘부터 개막합니다. 오늘부터 네. 개막식. 네. 개막식. 이 올림픽 뉴스. 네, 올림픽 뉴스 제가 스포츠를 또 좋아하기 때문에 네.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이제 전 세계 축제니까 또 국내외에서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렇죠. 또 이제 마케팅 경쟁도 굉장히 좀 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이제 루이비통이나 셀린느 같은 명품 브랜드들이 이제 파리도 후원을 하기도 하면서 이제 외관은 좀 럭셔리한데, 네. 근데 또 파리가 이번 올림픽 목표를 가성비 올림픽으로 해가지고 좀 외관은 좀 럭셔리한데 이제 비용을 또 줄이겠다고 하니까 네, 좀 사진을 준비했는데요. 네. 이제 올림픽 잠깐 소개해드리면 이제 개막식은 이제 한국 시간 내일 새벽 2시 30분에 시작되고요. 그 역대 최초로 경기장 밖에서 열리는데 각국에서 참여한 이제 1만여 명의 선수들은 이렇게 배를 타고 생강 위를 이제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생강 주변에서 사람들이 이제 무료로 이 모습을 관람을 할 수 있고, 이건 이제 임시로 그냥 나온 파리 올림픽 측에서 이제 보낸 사진인데요. 아, 이렇게 개막식이 네네. 열릴 겁니다 하고는 예상도죠. 네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근데 강이 되게 깨끗해 보이네. 그러게 생강 제가 알고 있는 생강이- 생강의 색깔은 저 이 색깔이 생각이 아니거든요. 아닌데. 약간 좀 AI가 좀 많은 그걸 네. 한 것 같은데, 이제 32만 명 정도가 이제 올림픽 개막식을 이제 직관할 거라고 예상이 네. 되고요. 네. 이번 파리 올림픽 그 조직위원회가 목표한 개최 비용이 88억 달러.
입니다. 그 네. 우리 돈으로 한 12조 원 정도인데 그 다음 표를 보여주시면은 네. 이제 다른 올림픽이랑 비교했을 때 상당히 적은 비용인데요.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도쿄 올림픽이 48조 정도였고, 네. 그다음 리우 올림픽이 27조 정도였으니까 네. 도쿄랑은 한 4분의 1 정도, 그다음에 리우랑 비교했을 때도 한 절반 정도 이제 적은 비용입니다. 네. 근데 이제 이번 올림픽에서 그 새로 짓는 수영 경기가 펼쳐지는 아쿠아틱 센터가 새로 짓는 거고, 네. 다른 그 경기장은 네네. 그냥 뭐 베르사유 궁전이나 아니면 에펠탑 앞에서 뭐 경기를 하기도 하면서 이제 좀 사용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역대 올림픽 신규 경기장 수를 보면은 네. 파리만 유일하게 하나 짓는 걸로 보일 수가 새로 있는데요. 짓는 경기장이 하나밖에 없어요. 네네, 하나밖에 없습니다. 와, 근데 원래- 원래 엄청 받아서 엄청 싸게 한다는 얘기군요. 그러게 많이 남겨 먹겠네요. 많이 남겨 먹겠군요. 원래 이제 경기장 건설 비용이 개최 비용의 이제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네. 그 기존 경기장 이용의 비용을 이제 최소화하겠다는 이제 좀 목적이 보이는 네. 그런 건데, 또 비용도 절약하면서 이제 친환경으로 대회를 치르는 건 좋은데 벌써부터 이제 에어컨 없는 뭐 선수촌을 만들겠다. 그렇죠. 네. 아니면 이제 뭐 벌써 오늘 새벽에는 한국 그 수영 대표팀에서 네. 그 셔틀버스를 이용을 했는데 네. 사우나 갔다고, 심지어 다른 국가 선수는 그 쓰러졌대요. 아. 근데 그 사진을 다음 사진 준비했는데 네. 이게 이제 창문이 아예 열리지가 않고, 네. 네. 그런 다음에 이제 에어컨도 안 트니까 완전 찜통 같은 그런 더위를 지금 볼 수 있고요. 아. 저 버스 안에 에어컨이 없다고요? 에어컨이 없습니다. 아, 그리고 또 창문도 안 열려가지고 네. 개방형이 아닌가 봐요. 창문이 안 열려서 아. 굉장히 불편하다 하고,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이 그 파리 시장인데요. 네. 이게 생강 수질 문제가 좀 논란이 됐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프랑스가 안전한 수진을 만들겠다고 21억 원을 넘는 돈을 사용을 했다거나 하는데, 이제 워낙 논란이 많이 되니까 파리 시장이 이제 직접 뛰어든 거죠. 네. 생강에. 그런데도 이제 논란이 계속되고 있고, 막 대장균 이런 것도 엄청 많이 나왔다고 그래가지고. 네. 근데 아직까지 여전히 수질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경기를 치를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도 이제 올림픽 효과라는 게 있으니까 네. 또 전 세계 사람들이 몰리면서 경제적 이익도 상당할 걸로 보는데, 네. 그 기업들이 올림픽 로고를 함부로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이거를 저도 이제 이걸 예전에 취재하다가 들었는데 네. 어떤 기업이 이제 올림픽에 뭔가 후원을 했어요. 음. 그래서 이제 기자들이 막 올림픽 관련해서 뭐 로고도 사진도 막 달라고 하고 거기에다 기사 쓸 때 네. 공식 스폰서 막 이런 걸 썼단 말이에요. 네. 그랬더니 바로 전화 와서 그 단어 빼야 된다고 네. 하고 로고 빼야 된다고 막 난리가 났었거든요. 네. 그게 그 그게- 이유가 네. 그 이유가 그 국제 올림픽 위원회 IOC라고 하잖아요. 네. 거기다가 이제 원래 스폰서를 하려면 돈을 지불해서 이거를 좀 얻어야 스폰서 권리를 사야 합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뭐 월드와이드 파트너스라고 이걸 불리는데, 네. 이제 표를 띄워주시면은 그 자동차나 전자, 음료 등 각 산업별로 이제 한 개 기업이랑 파트너십을 맺으면 이제 마케팅 독점 지위를 얻는 거고요. 네. 그 이번 파리 올림픽에서 이렇게 15개가 월드와이드 파트너로 지정이 됐고, 여기서 국내는 유일하게 삼성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IOC에 따르면은 평창 올림픽이랑 도쿄 올림픽에 이제 공식 스폰서가 이제 투자한 금액이 한 3조 정도였고요. 도쿄 올림픽에서는 한 4조 5천억 정도 됐었는데, 네. 이번 파리 올림픽 규모를 보면 이제 기업들이 한 6조 정도 투자한 걸로 이제 보입니다. 근데 이제 상당히 많은 돈을 투자하는데, 그 다음 사진을 보면은 삼성전자가 파리 이렇게 대형 건물에 광고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네. 네, 그렇고 이제 파리 이제 그 삼성이 올림픽에 참가하는 17,000명 선수들한테 전원에게 네. 그 갤럭시. 제트플립, 제트플립 그 6 파리 그 올림픽 커넥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줬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만 해도 비용이 상당할 걸로 보여져요. 조금만 해도 그렇죠. 거의 한 300억 정도 되겠는데요. 그렇죠. 어떻게 추산한 거예요? 300억? 지금 네. 아까 17,000개 줬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은 개당 요즘 제트플립 좋은 거 100만 원이라고 치면은 170억. 근데 몰라요. 뭐 몇 기가짜리 줬는지 모르겠지만 네네. 한 2, 300억 정도는 쓰지 않았을까요? 네, 그러네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이제 프랑스 국내 기업이 참여를 하면서 뭐 프리미어 파트너 7개, 뭐 네. 공식 파트너 13개 이렇게 따로 있고요. 네. 총 합쳐서 이제 파리 올림픽에 투자한 기업만 하면 이제 85개 정도 되고요. 네. 그 프리미엄 파트너사는 이제 루이비통이랑 뭐 셀린느 뭐 이렇게 명품 브랜드가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올림픽 메달도 좀 화제가 됐었는데, 네. 사진을 보면은 이제 메달 그 프랑스 보석 브랜드가 쇼메가 디자인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죽
메달 이 트레이가 루이비통이 디자인한 겁니다. 저희 이제- 루이비통 통에 담겨서 네. 소매에 보석 같은 네네, 메달을 그쵸. 하는 그런 느낌이네요. 그래서 금운동 이제 메달을 따면은 저 네. 루이비통 저걸 얻는 거죠, 트레이를. 와 이거 멋있네요. 그러니까 저 보면은 역대 와. 올림픽마다 저 메달 모양이 다 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무게도 다르고 지금 네. 네, 지금 저 메달 가운데 그 에펠탑 모양도 박혀 있다고 하는데 아마 반대쪽 같아요. 네, 반대쪽 있는 걸로 보이고. 네네. 또 이제 K푸드 기업들도 이제 파워스토리를 열면서 홍보에 나섰는데 네네. 그 오비 맥주가 올림픽 글로벌 파트너로 선정이 되면서 네. 이제 파리에서 카스포차를 운영한다 하고요. 파리의 카스포차.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은 비비고인데 네네. 그 이제 CJ 그룹에서 대한체육회의 공식 파트너사로 비비고 김치랑 뭐 떡볶이 이렇게 해가지고 판매를 한다 하고 이제 이렇게 다양한 기업들이 올림픽 유럽 시장 이제 공략을 기회로 삼아서 아마 이제 프랑스도 이번 올림픽을 통해서 16조 원에 이르는 경제 효과를 좀 창출할 걸로 보이는데 네. 좀 원래 기존 올림픽 개최국이 적자를 많이 보기로 원래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사실 그래서 개최는 뭐 개최 국가가 쓰고 뭐 돈은 IOC가 번다 뭐 이런 말도 나오는데 네. 근데 뭐 앞서 말했던 것처럼 이제 후원을 허락하는 대가로 기업들한테 상당한 돈을 받기도 하고 네. 그리고 또 이제 중계권이 네. 한 7대3 정도로 그 개최 도시보다 많이 가져간대요. 그러니까 IOC가 7 정도를 네. 가져가고 아. 개최 국가가 한 3 정도를 가져간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돈을 이걸로 많이 버니까 프랑스가 가성비 뭐 올림픽을 목표로 한다고 하지만은 사실 다른 뭐 원래 기존의 그런 그 올림픽처럼 네. 뭐 흑자를 할 수 있을지는 좀 약간 적자가 될지는 좀 의문이고요.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아니 근데 지금 보니까 뭐 올림픽 개최 비용이 12조. 네. 네. 근데 일단 아까 받은 게 16조라 그랬나요? 네네. 일단 이제 16조를 할 걸로 이제 남기겠다. 예상을 하는 거죠. 네. 16조를 남기겠다. 근데 왜냐하면 어. 지금 뭐 아르헨티나 축구팀도 벌써 라커룸에 그 네. 보안 문제가 생겨가지고 7천억 원 가량의 이제 도난 사건이 벌어졌다 하고 7천만 원이요, 아니면 7천만 원, 7천만 7천만 원. 네, 원, 죄송합니다. 그 7천만 원 정도 해야 되고 네. 이제 치안이 심각해서 뭐 보안 이런 문제가 해서 추가 좀 예상이 될 걸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좀 아니 보니까 네. 아까 오다가 보니까 어떤 테러 단체는 생강을 피로 물들여 버리겠다. 뭐 그런 지금 그런 이야기도 뭐 나오던데. 드론 격추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네. 해서 좀 보안이 좀 심각한 걸로 보입니다. 이게 글쎄 아까 뭐 말씀하셨지만 그 경기장을 하나만 짓는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그러면은 어떻게 좀 남겨 먹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글쎄요. 아니, 안 그래도 날 더워서 덥고 습한데 네. 선수들은 진짜 온몸의 에너지를 다 써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굉장히 열사병이나 이런 것도 걸리기 쉬울 텐데 이동 버스에 에어컨도 없고 그것도 꽉 막아놓고 이게 과연 건강한 올림픽인지를 모르겠네요. 왠지 이번 올림픽은 좀 기록은 다 별로 안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사실. 네. 선수들 컨디션이 진짜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근데 가자마자 그 양궁에서 랭킹 라운드를 했는데 네. 네, 그건 세계 기록 깼다고 합니다 벌써. 우리나라에서 네. 예선이었었죠. 네. 역시 우리는 정말 양궁의 대단합니다, 나라. 진짜. 자, 네, 좋습니다. 주몽의 국가 아닙니까? 주몽의 후예들. 그렇죠, 그렇죠. 네. 자, 다음 뉴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림픽 이야기는 끝난 네네, 거 맞죠? 끝났습니다. 네. 네. 자, 다음 뉴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풍산의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풍산 실적이 진짜 3배예요. 영업이익이 3배 났어요. 일단 요거 한번 보시죠. 자, 연결 기준으로 보면은 지금 여기 그 영업이익 연결 기준으로 영업이익이 199% 거의 200% 늘었고요. 네. 매출도 이거는 지금 QOQ입니다. QOQ. 아, 큐. 전분기 대비라서 요걸로 보시면 안 되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이 199% 늘었으니까 3배 는 거죠. 3배 네. 맞네요, 그러면. 그리고 매출액도 19% 늘었고요. 네. 근데 지금 이거는 제가 QOQ로 보여드렸잖아요. 연결 기준 QOQ 도. 전 분기 대비해서도 그 매출액은 28%, 와.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200%.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네. 뭐가 늘었는지를 살펴보니까 네, 네. 일단 그 두 가지 사업부가 있죠. 풍산에는 신동 부분이라고 해서 구리 판매하는 곳, 요거는 한 6%씩 증가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워낙 규모가 큰데 6% 증가했고 이건 좀 안정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거고
가장 핵심이 되는 게 이제 방산부물이죠. 그렇죠. 이 방산부물이 총알이라든지 그 대구경 탄환 이런 것들을 판매하는데 요게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보시면 전 분기 대비 94%, 전년 동기 대비 58%. 와, 94%. 그리고 내수 수출. 이 내수가 아래잖아요. 네. 그리고 수출이 위에잖아요. 네. 수출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우와. 보시면 824억 원이었던 작년 2분기 수출에 비해서 네. 지금 2,200억 원이니까 거의 3배 가까이 는 거잖아요. 네. 이런 쪽에서 굉장히 많이 팔았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풍산은 이 정도의 굉장히 강력한 수요가 있기 때문에 생산 공장 설비를 신설하고 보완하는데 네. 굉장히 많은 캐펙스 투자를 지금 지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생산 설비가 보완되는 만큼 추후에 조금 더 많은 그 매출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네. 오늘 넥스원 실적도 발표가 됐는데 넥스원은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22% 정도 증가했어요. 자, 화면 함께 보시면요. 491억 원을 기록해서 22% 정도 증가했고 매출은 6천억 원 정도가 나왔는데 요거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10% 늘었지만 전 분기보다는 약간 줄었습니다. 전 분기보다는 약간 줄었습니다. 네. 자, 근데 2분기 매출은 우리가 어떤 게 늘었는지 보면은 여기서 가장 성장률이 좋은 걸 보면 항공전자 부문 그리고 감시정찰 부문 네. 요쪽이 좀 좋았었던 걸로 보면 되고요. 사실 근데 이 LIG 넥스원의 경우에는 내수 비중이 거의 한 86% 정도가 돼요. 수출 비중이 그렇게 높지 않은 상태란 말이죠. 네. 하지만 그 얼마 전에 7일 전에 좋은 뉴스가 나왔었던 게 요 그림 한번 보시죠. LIG 넥스원이 그 2.75인치 유도 로켓 비궁이 네. 미국 국방부가 주관하는 해외 비교 체험 최종 평가를 통과했다고 해요. 그래서 국산 유도 무기가 미국 최종 해외 비교 시험을 평가를 통과한 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니까 네. 물론 그 조금 더 절차가 필요하겠습니다만은 요걸로 인해서 이제 수출의 물량도 좀 늘릴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도 다소 있습니다. 방산 좋네요, 실적이 진짜. 그러니까요. 아까 로템도 말씀드렸지만 로템? 정말 좋고. 풍산, 넥스원, 네. 뭐 또 이제 계속 나오겠죠. 이제 하나 쪽도 많고, 그렇죠. 카이도 있고 뭐 그런데 계속 좋은데 제가 방산 실적이 좀 좋다는 이 뉴스를 보면서 조금은 가슴이 아린 게 네. 방산이 좋으려면 어디선가는 지금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뜻인 것 같기도 해서 좀 그렇네요. 사실 아직까지도 우크라이나 전쟁도 끝나지 그렇죠. 않았고, 네. 네, 뭐 지금 이스라엘도 그렇죠. 네, 그렇다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우리 기업들이 실적이 좋다는 거는 좋은 소식이니까 네, 좋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네. 자꾸 이제 만약에 트럼프 물론 요즘에 또 다시 이렇게 트럼프냐 해리스, 해리스냐 네. 이게 뭐 오락가락하긴 합니다만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 또 항상 방위비 우리 그만 낼 거야 이러잖아요. 아, 그쵸. 그러면은 또 이제 우리나라의 방산 제품 주문을 또 많이 하게 되는 거기도 하니까. 네. 뭐 지속 가능한 또 사업 모델을 만들어내야겠죠, 우리도. 자, 네. 다음 뉴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뉴스는 요즘 하반기에 대한 불안감에 좀 많이 커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 조선비지에서 보도를 하나를 한 게 있습니다. 네. 어떤 거였냐면은 캠코가 국회 정무위원회에 이제 제출한 업무 현황 보고 자료를 보니까 이제 저축은행이라든지 상호금융 등으로부터 캠코가 인수한 이제 부실 채권이 총 1조 6,111억 원 규모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네. 이게 이제 새마을금고와 저축은행으로부터 각각 1조 4,767억 원 그리고 이제 1,344억 원어치 지금 부실 채권을 사들였다고 하는데 제2금융권으로 이렇게 1,600억이 넘는 이제 이런 부실 채권을 산 거는 이제 거의 역대 최고 규모라고 하고요. 네. 5년 평균 부실 채권 매입액의 7배를 넘어서는 수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이제 싹 지나갔던 게 뭐냐면은 바로 지난주에 5대 은행이 이제 상반기에 매입하거나 네. 매각하거나 상각했던 이제 부실 채권 자체가 3조 2천억 원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캠코가 2금융권으로부터 받은 게 지금 1조 6천억 원이고요. 지금 그리고
5대은행, 시중은행이 지금 상반기에 이제 매각하거나 상각한 게 3조 2천억이면 거의 한 5조 원 가까이 되잖아요. 그러네요. 부실채권이 지금 우리가 눈에 드러난 규모만 해도 지금 5조 원 정도가 되고 있다고 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아직까지도 PF가 해결이 안 된 게 엄청나게 많고요. 네. 하반기 때 지금 또 연말이 되면은 도래하는 그 만기가 도래하는 것들도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걱정들을 하시고 있죠, 많이들. 그래서 네. 저도 그 부분이 조금 많이 좀 불안하다 보니까 오늘 뉴스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금융권 관계자 이야기가 좀 있었는데, 금융당국이 이금융권의 이제 적극적인 건전성 관리를 주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 부실채권 매각 규모는 더 커질 것이다 라면서 민간 부실채권 투자사의 경우 이 금융권의 무담보 채권 취급을 꺼리는 만큼 캠코가 소화해야 할 물량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했습니다. 캠코가 이렇게 지금 해소를 해줄 수 있으면은 네. 괜찮아요. 근데 이게 점점 쌓이다 보면 결국에는 배가 뻥 터질 수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만약에 터질 경우에는 이제 또 다른 PF라든지 또 다른 이제 부실채권 문제로 이어질 것이 조금 우려가 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좀 저도 불안해서 이 뉴스를 가져와 봤고요. 시중은행 이야기 쪽에서도 이제 시중은행 관계자 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코로나 대출 상환 유예 조치가 끝나면서 최근 개인 사업자들의 대출 연체율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부실채권이 당분간 계속 증가할 가능성이 커서 은행들이 사전에 건전성 관리에 나서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그 관계자들 멘트는 이제 미리 우리가 예방하는 차원에서 계속 생각하고 매입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기는 한데, 야, 이게 시장이 좋지 않다라는 거를 그러니까요. 좀 돌려 이야기하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자, 근데 그 야옹님이 딱 정확하게 한마디로 표현해요. 그러니까 PF 안 터지게 캠코랑 은행이 사들였구나. 그렇죠. 딱 네, 그거죠. 딱 저 말이 맞아요, 네. 사실은. 사실 이게 그 안 터지게 하려고 이게 그러니까 올 초부터 계속해서 작업이 들어왔던 거잖아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단신 하나만 전해드릴게요. 네. 세법 그 상속세랑 증여세 개정안이 나왔는데 이거 두 아이한테 이제 17억 아파트 물려줘도 상속세 안 낼 수 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아, 물려줄 게 있나 봐요? 있구나. 없어요. 아, 우리 류 기자 있구나. 있으면 좋겠어. 궁금해하시는데. 일단 그 인적공제, 자녀 인적공제가 지금까지 5천만 원, 한 명당 5천만 원이었는데 네. 이걸 5억 원으로 늘리기로 그렇죠. 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배우자 한 명에 자녀 2명 있는 분이 이제 상속을 하게 된다. 네. 그러면은 그 기초공제가 2억 원, 네. 거기에다 배우자 5억 원, 네. 그리고 자녀 2명 10억 원 네. 하면 17억 원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17억 원까지 아파트는 공제, 그러니까 상속세 없이 상속할 수 있다. 가장 크게 변화된 게 네. 자녀 공제 인당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바뀐 거거든요. 그렇죠. 그 부분과 이제 뭐 증여세율 조정된 것도 있는데 그런 자세한 것들은 여러분들 요즘에 기사에 많이 나오니까 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다 됐으니 우리 갑자기 류종근 기자 딱 발끈한 거 보니까 있구나. 없어요. 자, 그러면 오늘 3프로 뉴스룸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 월요일에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